방송대학 TV. 기본 시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뭐 이런 것들이 기본 시제가 되겠죠. 근데 특이한 것은 미래 시제의 경우에는 조동사를 쓴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완료 시제의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뭐 현재 완료가 있겠고 과거 완료가 있겠고 역시 미래 완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완료 시제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조동사를 have를 쓰고 have 동사 그다음에 뒤에 동사의 본동사의 과거 완료형을 사용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료 시제는 have 플러스 pp의 형태를 취하면 다 완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have가 시제가 뭐냐에 따라서 이게 현재 완료인지 과거 완료인지 미래 완료인지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행형의 경우에는 역시 현재 진행형, 뭐 과거 진행형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건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 형태, 진행이니까 ing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로 진행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문법책,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이 되고 앞으로 이제 영어 공부를 더 해가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이 기본 시제는 시제라고 부르는데 완료 시제나 진행형은 뭐 진행상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스펙트라는 거죠. 어떤 시점에서 보니 이거는 완료의 관점에서 본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진행이 되고 있는 관점에서 보여지는 거다. 모습이란 뜻이잖아요. 어쨌든 그런 의미로 파악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학교 문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잖아요. 학교 문법은 여러분들 옛날에 맨날 배웠던 게 12시제 뭐 이런 게 배웠는데 그 12시제가 다 쓰이는 거 완전히 다 쓰이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여기에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현재, 과거, 미래, 그다음에 뭐 각 현재, 과거, 미래에서 완료 시제 있고 뭐 진행 시제가 있는데 현재 완료 뭐 진행형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경우가 쓰이는 경우는 흔치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굳이 강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 세 가지 시제 오늘 하셔야 될 건 기본 시제, 그다음에 완료형, 그다음에 진행형 이걸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본 시제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시제가 있겠고 과거 시제가 있겠고 미래 시제가 있겠습니다. 근데 현재 시제나 과거 시제는 동사의 형태가 바뀌면서 그 가지고 있는 동사의 성질이 드러나는 거죠. 시제가 시제를 청자들, 그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나 글을 읽는 사람한테 그 시제를 보여주는 건데 미래의 경우, 미래 시제의 경우에는 대개는 will 정도를 앞에 집어넣는 경우죠. will을 앞에 넣어서 이게 미래임을 밝혀주는 경우인데 그건 조금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시제를 나타낼 때 동사의 형태가 바뀌는 현재나 과거와는 달리 미래의 경우에는 will을 넣는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현재 진행형이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 미래는 조금 특별한 경우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어떤 학자들은 영문법을 전공하는 학자들이죠. 우리는 지금 학교 문법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긴 그렇지만 영문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경우에는 영어의 시제는 현재와 과거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미래의 will이라는 걸 집어넣어서 쓰는 거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완료와 진행 이것도 아까 우리가 aspect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상이라는 표현을 썼는 진행상이라는 말을 쓴다고 했지만 그것도 일종의 현재나 과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다. 그죠? 그런 시각에서 보는 것일 뿐이지 시제라고 할 수는 없다. 시제는 현재와 과거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영어의 본질에 더 맞는 그런 주장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학교 문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문법의 이론에 맞춰서 기본 시제, 현재, 과거, 미래도 구분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완료형도 생각을 해보고 진행형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학교 문법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러면 현재 시제를 먼저 볼까요? 현재 시제는 기본적으로 뭐 현재의 사실,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에 현재 시제를 씁니다. She has a house in the country. 시골에 그녀는 집을 가지고 있다. 그죠? 현재 소유하고 있는 상태죠. 지금 현재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제를 쓴 거죠. 그 다음에 here comes the bus. 저기 버스가 오네? 라는 거죠. 버스가 오는 그 동작, 현재의 동작을 나타내는 거죠. He looks pale 그랬습니다. 그는 창백해 보인다.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이것도 현재입니다. 그죠? 가장 기본적으로 현재 시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어떤 사실이라든지 동작이라든지 상태를 나타낼 경우에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항상 현재로 쓰는 거. 그건 과학적 진리, 불변의 사실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The earth goes round the sun.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만약에 the sun goes round the earth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불변의 사실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죠. Ancient Egyptian, 예를 들어 ancient Egyptians 내지는 the Neanderthals, 그런 식으로 옛날 고대인, the ancient people, 그게 제일 간단하게, the ancient people believed, 믿었다 라고 말하면 that the sun 그 다음에 goes round the earth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이거는 지금 현재 불변의 사실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한 시점에서의 그런 믿음이었을 뿐이거든요. The sun went round the earth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지금 현재 과학적 진리 내지는 불변의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3 and 3 makes 6 그랬네요. 그죠? make라고 해도 되고 makes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3 더하기 3은 6이란 뜻인데 이건 우리가 불변의 진리로 인정받는 경우죠. 3 더하기 3이 6이 안 될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게 앞으로 뭐가 어떻게 알게 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 다 엉터리가 될 수 있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지금은 우리가 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나중에 밝혀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밝혀지기 이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을 때는 현재 시제를 써서 표현을 해야 한다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현재의 습관적 행위를 나타내는 게 반복적인 행위죠. 지속적인 행위입니다. 현재 시제로 썼을 때는 계속 그렇게 요새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I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아침이면 난 일찍 일어나. 그죠? 그거는 쭉 일찍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계속해서. She plays tennis every day. 그녀는 매일 테니스를 친다. 거의 매일 치는 거예요. 그죠? 매일 플레이 하는 겁니다. 현재의 습관적인 행위, 지속적인 행위를 나타낼 때 현재 시제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제를 사용할 땐 그게 지금 당연한 것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라는 그런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습관적인 행위라 그랬죠. 아침이면 항상 일찍 일어나고 매일 테니스를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게 우리 교재 18페이지 보면 이게 4번이 되어 있는 경우고 이게 5번이 되어 있는 경우, 이게 6번이 되어 있는 경우겠죠. 그때는 She leaves for Boston tomorrow morning입니다. 내일 아침에 보스턴으로 떠난다라는 겁니다. 이거 좀 특이하죠.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죠.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현재 시제를 가지고 미래도 나타냅니다. 가까운 미래는 현재 시제를 가지고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She leaves for Boston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이면 그녀는 보스턴으로 떠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I will call you when he arrives. 그가 도착하면 I will call you. 전화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것도 지금 보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 그죠?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가 도착하면 나는 call you. 연락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도착하면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조건의 의미 내지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하는 겁니다. 앞으로 벌어지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게 원래 비슷한 문장 중에 이렇게 되면 이거는 한번 보면 I will let you know. 알려드리겠다라는 거죠. When he arrives 하고 when he will arrive 되는 경우하고요. 이 두 개가 뜻이 달라지겠죠. 그때는 이 부분이 담당하는 기능이 달라질 겁니다. 알려주겠다라는 거잖아요.
when he arrives, 그가 도착하면 연락을 드릴게요 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그럼 이건 때나 조건이 부사절이 되겠죠. 근데 그가 언제 도착할지 알려드리겠다. when he will arrive 되면 이때는 뭐예요? I will let you know. 뭘 알려주느냐? 너의 목적어가 되는 목적절이 되는 거죠. 뭐를 알려주겠다. 그가 이럴 때 목적절이 되면 이때는 미래 시제 will arrive로 써야 되고요. 때나 조건의 부사절일 때만,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일 때만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폴레온 lands on the French coast. 나폴레옹이 프랑스 해안에 상륙해서는 marches in triumph to Paris. 파리로 어떻게 갑니까? 아주 승리감에 도취돼서 파리로 행군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행군을 하고 있다라는 거, 옛날에 벌어진 일이지만 이건 마치 지금 현재 눈앞에 생생하게 비춰지는 것처럼 그렇게 써놓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걸 historic present라고 부릅니다. 역사적 현재라고 부르는 거죠. 역사적 현재. 이건 뭐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설명문, 그 다음에 뭐 역사책 같은 데서도 마치 그렇게 그걸 눈앞에 보여주듯이 설명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현재라고 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제를 사용할 때를 살펴봤는데 뭐 대개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라든지 현재의 사실, 현재의 상태, 아니면 현재의 어떤 동작 이런 걸 나타낼 때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미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때나 조건의 부사절, 그 다음에 때나 조건의 부사절은 뭡니까? 그가 도착하는 상태를 순간, 아니면 그가 when he arrives라고 했을 때 그가 도착하는 그 상황, 그걸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 가정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바로 그게 실현되면 현재 이런 식으로 그게 딱 실현되는 순간에 I will call you 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논리적으로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것이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 또 현재 시제를 쓰기도 했고요. 그런 식으로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경우를 잘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